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한국사를 진행하는 역사소설가 손정미입니다. 요즘 고환율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여러모로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미국에 여행 가는 사람이나 유학생들은 환율 때문에 뭘 하나 사고 먹을 때도 벌벌 떠는 것 같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는 1년 전과 비교해서 환율이 큰 변동이 없죠. 이런 점이 일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 친구가 꺼내든 일본 지폐 1만엔짜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1만엔짜리 엔화의 주인공은 후쿠자와 유키치였는데 주인공이 달라져 있었던 거죠. 새 주인공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치였습니다. 친구 말로는 지폐의 주인공이 바뀐 지 좀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202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일본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서인지 새로 발행된 1만엔 숫자가 굉장히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헷갈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았어요. 외국인들도 지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됐죠.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여전히 현금을 받는 곳이 많아요. 어쩌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더 많이 받을지도 모른다는 게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식당 중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 받는 것도 적지 않았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권이 발행되자 기계를 바꿔야 하는 식당과 업소들이 조금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1만엔 국권의 주인공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죠. 후쿠자와는 1835년부터 1901년까지 살았습니다. 서양의 근대 문물이 본격적으로 밀려들었던 일본에서 후쿠자와는 난학이라고 하죠. 네덜란드어로 쓰여진 서양 문물책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후쿠자와는 유럽과 미국을 직접 찾아가서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서구 문물에 아주 밝아졌습니다. 후쿠자와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서양 사정이란 책은 일본에서 엄청나게 팔리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죠. 그 반향이 더욱 커지면서 일본인들의 그 서양 마인드화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어란 그 사회의 문화를 결정하는 맹아라고도 하죠. 후쿠자와가 일본 근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이런 중요한 개념을 번역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해야 할 때 중요한 사상과 이념을 담은 단어들을 창안낸 것이죠. 그 대표적인 단어가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을 문명이라고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문명이란 단어는 그대로 우리나라에게도 전달돼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요. 중국도 이런 번역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흰 도화지 같은 상태에서 외국의 핵심적인 단어들을 그 문화적 맥락을 담아서 번역해내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후쿠자와는 게이오 대학도 세우고 언론사를 세워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후쿠자와는 키가 크고 건장한 편이었는데 인중이 길고 어두운 인상의 얼굴이 일만행 국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여러분이 일본을 방문하신다면 일만행 국권이 현재도 같이 신권과 쓰이고 있으니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온라인 상에서도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죠. 후쿠자와는 또 친일 개화파인 김옥균과도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김옥균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그는 후쿠자와를 찾아갔고요. 후쿠자와 집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후쿠자와는 아내에게 직접 차를 내오게 했고요. 김옥균을 향해 조선에서 정치 거물이 왔다며 한껏 축혀주었습니다. 당시 김옥균은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후쿠자와는 그런 김옥균을 향해서 조선의 대정치가라고 했던 거죠. 김옥균은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일본의 당대 거물인 후쿠자와의 이 말을 들으면서 붕 떠버렸습니다. 사실. 그러나 후쿠자와의 속마음은 달랐을 것입니다. 후쿠자와에게 조선은 일본을 위해 이용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는 조선을 일본이 한껏 이용할 수 있는 황금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불만에 가득 찬 일본인들이 많았거든요. 이 불만 세력들을 조선으로 보내면 사회 불만도 어느 정도 잠재우고 달랠 수 있다고 계산했죠. 또 후쿠자와는 서양 제국주의를 보면서 약소국 조선을 일본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쿠자와가 친일 개화파인 김옥균을 환대하고 정성을 쏟은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었죠. 아마도 후쿠자와는 김옥균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일본의 근대화, 서양화를 위해 이념적, 사상적 계몽에 앞장섰던 위대한 선각자인데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그 과실을 따먹은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 같은 부류였다고 생각했죠.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자들이 화려한 무대 중심에서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으니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옥균은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 반역죄로 처형되었죠. 그러자 후쿠자와는 미개한 조선은 망해버려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일만행권의 새 주인공에 대해 알아볼까요? 시부사와 H는
1840년부터 1931년까지 살다간 인물입니다. 그는 일본 철도를 비롯해 비료와 시멘트, 호텔 등 500개에 달하는 기업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시부사와는 유학파였고요. 귀국한 이후에 대장성 관료를 지냈습니다. 일본 엔화 발행에 깊이 관여했고요. 일본 최초의 은행인 다이이치 국립은행을 세웠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설립, 이화학연구소 등 일본의 중요한 기관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조선과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시부사와는 조선의 경인선과 경부선 철도를 놓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러나 이 철도들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수탈에 큰 몫을 하게 됩니다. 시부사와는 이토 히로부미와도 친분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의 1만엔권뿐 아니라 5천엔권, 1000엔권도 주인공과 디자인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신권을 발행하면서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장롱에 잠들어 있던 묵은 돈들이 신권 발행과 함께 밖으로 나오기를 바란 거죠. 꼭 신권 발행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요즘 일본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 말로는 요즘 일본의 출산율도 전보다 나아져서 길거리 풍경도 바뀐 것 같다고 합니다. 전에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무표정하거나 침울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바뀌고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리에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활보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어린아이 모습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일본 집값이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결혼도 일찍 하고 출산에도 적극적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최근 각종 출산 장려 정책 때문인지 출산율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 같이 기대를 걸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